네, 투자의 참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코너 투자의 참견의 혜성처럼 등장했었던 토마토 투자 클럽 서용한 전문가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TV가 다음 주에 본개편이 있어서 저희 마켓인사이드도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서영한 전문가의 이 오전장 코너가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요. 자, 오늘 마지막 순서에 리뷰할 종목이 2개 있으시다고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마지막인 만큼 좀 리뷰를 좀 자세하게 좀 2가지 좀 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시기에 맞는 종목 2개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대동하고 진성 T2C인데요. 대동은 농기계 관련주죠. 네, 일단 저는 곡물 가격이 앞으로 좀 추세적으로 좀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동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는데요. 이번 주 인도에서 이번 달에 그 밀 수출량을 140만 톤으로 늘리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동월에는 70만 톤을 수출하는 것에 비하면 2배를 성장한 것이죠. 우리가 그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물건 가격이 가장 높을 때 물건을 판매를 하지 않겠습니까? 인도는 현재 밀 가격이 추가로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세에 나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중국도 밀 경작지를 늘린다고 발표를 했고요. 특히나 대두 생산량은 중국에서 예년보다 40에서 50% 늘린다는 그런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곡물 가격의 전방위적인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당장은 하락은 하지 않겠죠. 약간 좀 경작지를 늘리면은 시간을 두고 하락을 할 테니까, 시차를 두고 하락을 할 테니까 그동안 대동의 실적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동의 실적이 피크가 찍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나올 때쯤 해서 소량씩 분할 매도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진성 T2C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아주 시의적절하게 추천을 잘 드렸던 종목인데요.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또 상승을 하면서 시장보다 아웃퍼폼을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상승을 하고 있고, 저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은 하지만 경기 침체가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동사는 더욱 큰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각 국가는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고요. 인프라 투자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진성 TEC의 각종 부품과 하부 주행체 부품이 많이 판매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죠. 중국도 셧다운이 풀리자마자 인프라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되고요. 중국 정부가 올해 낮아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 1분기에 그 기계업종은 중국 수출이 줄어들었음에도 미국향 매출이 늘어난 것만으로도 큰 실적 성장을 크게 시현을 했고요. 중국이 성장이 더 붙으면은 더 큰 성장을 하겠죠,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도 또 다른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월에 무려 7조 원에서 9조 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기계업종 계속해서 기대를 하면서 보유를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성 TC 같은 경우는 보유한다면 얼마까지 또 갈 수 있을지 목표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진성 TC를 제가 목표가 잠시만요. 제가 예.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TC가 저는 지금 현재 12,200원 수준인데 저는 전고점이 17,000원 수준도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건 또 시황이 변동하는 것에 따라서 또 봐야 되겠는데 저는 일단 17,000원 이상은 무조건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2가지 종목, 이 서영한 전문가가 이 종목을 얘기한 시점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죠. 대동 같은 경우는 2월 24일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에그플레이션이나 농기계라는 그 테마나 이 종목군을 얘기하기 직전에 이 종목에 대해서 2월 24일 그때 당시 대동 주가 움직임 보시고요. 그때 이제 매수가 1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에 쭉 도달을 하게 되면서 고가 기준으로는
고가는 2차 목표가와 한 1,000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고가 기준으로 75%의 수익률이 나온 종목입니다. 대동, 이제 밀 가격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수출을 늘리고 중국에서 밀 경작지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팜유 같은 경우도 말레이시아 쪽에서 수출을 늘린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 에그플레이션 관련 이슈 추이 지켜보시고요. 대동 비중 축소 의견 제시했습니다. 진성TC는 5월장 정말 이 어려운 국면에서 경기가 침체된다면 각국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과 함께 또 전쟁 이후의 재건까지 바라보면서 진성TC 중요한 종목으로 짚어주셨고요. 차후의 목표 주가 17,000원까지 보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종목 리뷰해봤고요. 이어서 이슈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텐베거 종목 폐배터리주에서 나온다. 이런 약세장, 패닉장 속에서도 2배 가는 주식, 10배 가는 주식을 찾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헛된 기대가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어디선가는 계실 거고요. 토마토 투자클럽 서용환 전문가가 그동안 시장의 큰 흐름에 놓여있는 테마주, 성장주 정말 잘 짚어주셨는데 지난해 여름장부터 블록체인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런 에그플레이션, IT 그리고 기계까지 정말 누구보다 발빠르게 발굴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10배가 할 수 있는 텐베거 주식이 폐배터리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의견 들어보죠. 예, 그 폐배터리 관련 사업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매일같이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따라서 같이 커질 산업이고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시면 큰일 나는 그런 섹터가 되겠습니다. 어제 그 최근 기사에서 그리고 SK 에코플랜트가 건설 현장에서 폐배터리를 이용한 ESS를 설치를 해서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그 전력을 공급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죠. 이렇게 하나씩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를 거쳐서 좀 더 본격적으로 그 저변이 넓혀지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나 휠체어에 폐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기사들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동차에 비해서 비교적 좀 성능이 좀 떨어져도 괜찮은, 성능이 떨어진 배터리를 써도 괜찮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활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독일 뮌헨에서 폐배터리 리유즈 전략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폐배터리가 다시금 큰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은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수명이 좀 적겠죠, 연수가. 그 수명이 지난 이후에는 본래 배터리 성능에서 70에서 80% 정도로 성능이 떨어져서 폐배터리로 이렇게 분류가 되게 됩니다. 전기차가 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던 만큼 빠르면은 올해부터 폐배터리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전망들이죠. 그리고 그 전기차 시장이 선장한 만큼 관련 시장이 수년의 시차를 두고 같은 성장률로 성장할 것인데요. 폐배터리가 똑같이 이렇게 전기차가 나오고 나서 몇 년 뒤에 성장을 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폐배터리 시장은 19년도 1.6조 원 수준에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30년도에는 20조 시장, 그리고 2050년도에는 600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것은 시장 전망 업체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폐배터리는 두 가지로 재탄생이 될 수 있는 루트가 있는데요. 재사용과 재활용이 그것입니다. 재사용은 폐배터리 셀 중 사용이 가능한 것들을 골라내서 ESS 등의 용도로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것이고요. 재활용은 폐배터리 셀을 완전히 분해하고 파쇄한 후에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어떤 주요 소재들을 추출을 해서 다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쓰는 것을 뜻합니다. 대충 생각을 해보셔도 재사용보다는 완전히 파쇄를 해서 분류하는 재활용이 더 큰 기술력을 요하므로 부가가치가 높고요. 그러니까 재활용 기술이 있는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원자재 가격이 많이 높아졌고 전기차 수요가 더 많아지는 만큼 이런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어떤 소재들이 더욱더 그 쇼티지에 빠질 것을 기대가 되는 만큼 더더욱 재활용 기술이 더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겠죠. 테슬라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을 투자를 못해서 아쉬웠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2차 전지 관련 업종 중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못하신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폐배터리를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폐배터리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장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만큼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에 투자를 하는 것은 18년도 이전에 테슬라와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그런 2차 전지 관련주들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투자 시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폐배터리는 절대로 관심에서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배터리주 시세의 시작점이 지금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움직이는 종목들 보시면 폐배터리주, 파워로직스 좀 부진하고요. MPC가 좀 더 강한 모습인데 폐배터리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예, 관련주로 이 댓글에도 누가 써주셨는데 성우 하이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아직 상장을 안 해서요. 상장을 하면은 저도 꼭 포트에 편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가장 재활용에서 가장 좋은 그런 기업으로 지금 국내에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관련주로서 인선 ENT, 영화테크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대형주로서 유명한 기업들은 많이 있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재활용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곳이나 이런 대형 셀업체들도 다 폐배터리 관련 기술들을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관련 이슈로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은 그런 기업들이겠죠. 일단 인선 ENT와 영화테크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인선 ENT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인 인선 모터스가 배터리 잔존 가치 평가 사업과 재활용 사업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를 파쇄를 해서 주요 금속들을 추출을 해서 재활용을 하는 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회사로 인해서 인선 ENT의 가치가 높아질 것을 기대를 하고요. 인선 ENT의 본업도 좋습니다. 폐기물 산업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은 그런 업종이고요. 안정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등을 하면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면서 인선 ENT 주가도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작년에 폐배터리 관련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좀 하락을 한 것이 있죠.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당시는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으면서 동사 주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테크입니다. 폐배터리 재사용 기술을 갖고 있어서 관련주로 꼽았는데요. 제가 재활용보다 재사용이 더 어렵다고는 했지만 사실 배터리의 잔존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도 매우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하나하나 내 외부를 다 검사를 하고 출력들을 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술을 갖춘 기업도 잘 없죠. 사실은. 따라서 배터리 팩부터 셀까지 전체를 다 검사를 하고 양품을 골라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영화테크도 상당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본업인 정션, 박스, 그리고 컨버터 등도 전기차 관련 제품으로서 본업에서의 성장도 상당히 기대할 만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장 예정인 폐배터리주는 성일하이텍이고요. 그리고 서용한 전문가가 보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 인선 ENT 영화테크였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코너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잉커님. 예. 고맙습니다. 투자의 참견 서용한 전문가였습니다.